수익이죠, 수익. 네, 수익 창출이죠. 이 하루 12시간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전처리의 양이 12분이면 준비가 된다. 쉽게 창업할 수 있으니까 장사를 처음 해보니까 처음에 리스크가 적은 것 같아서. 닭병장 눈치보다 가맹점 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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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인 사업장으로 했었거든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빚은 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별도 합의 없이 이제 차액감면금을 받아오는 면이 있었는데 부당이득으로 인정돼서 이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테고요. 점주들끼리 서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고 본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뒤짐지고 있으면서 물류를 좀 공급하는, 우리 돈을 내고 노예가 되는 것 같다. 먹음직스러운 도넛 향이 가득한 곳. 창업 6년차 송명순 씨의 일터입니다. 남편 퇴직금을 미천으로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기술이 없잖아요. 제가 빵을 제조하지 않아도 되고 본사에서 주는 걸로 하면 되고, 그래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겁 없이 하게 된 거예요.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첫 달, 두 달, 한 세 달 지났는데 제 수익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은 높은데. 월 매출이 4, 5천만 원은 됐지만 인건비 부담에 재고까지 많아 수익이 생각보다 적었던 겁니다. 올해부터는 포장 상자와 음료컵 등 본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물품의 구매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거는 박스 이런 거. 장사가 안 돼서 많이 못 시켜요. 장사 잘 될 때는 얼마나 하셨어요? 잘 될 때는 사실 혼자 정리를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요새는 안 되니까 주문도 적게 하게 돼요. 네. 고금리 고물가에 손님까지 줄어들면서 이런 물품 가격마저 부담스럽다고 송 씨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건값이 비싸니까, 들어오는 게 비싸니까 매출이 조금 올라가도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따 본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 할 때 정말 자, 닭백장 눈치보다 가맹점 봐줍니다. 가맹점 수 규모 업계 5위인 굽네치킨. 본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가격을 놓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배! 2배! 굽네치킨 본사는 2022년 닭고기의 공급가를 고정가에서 변동가로 변경했습니다. 고정가이던 개육 공급가를 전체 가맹점에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변동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고물가에도 판매가를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 결국 가맹점만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점주들은 말합니다. 이 판매가 항상 바꿀 수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네. 자, 그러면 공급가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판매가는 고정돼 있고 우리 원 부자재 공급가만 계속 시가라고 하면서 사실상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그죠? 원가율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 수익률 줄어들죠? 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굽네치킨 본사 측은 가맹점주와 협의 과정을 거쳐 변동제로 바꿨고 시세 상승 시 가맹점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협의회가 불공정 행위로 신고해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표권과 영업권,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수익을 가져갑니다. 가맹본부는 상표권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와 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는데 이를 필수 품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필수 품목에 붙는 유통마진, 즉 차액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가져갑니다. 국내 외식업계 가맹본부 대부분이 이렇게 수익을 충당합니다. 신규 가맹점 유치를 위해 초기에 내는 가맹금을 줄이는 대신 차액 가맹금으로 보충하는 것인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처음에 초도 가맹금이나 이것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은 처음에 사업을 점주님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목돈은 안 들이고 거의 무상으로 들어와서 상표권이나 이것을 쓰게 해주지만 그것을 가지고 차차 갚아나가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가맹 브랜드 수는 12,377개.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 차액 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부터 했었던 분위기. 어떤 방식으로 얼마가 붙여서 되는지 저희한테는 공개를 해주지 않아요. 계산법이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깜깜이 계산법인 거예요. 가맹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갈등의 씨앗이 된 겁니다.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재도 잇따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던킨도너츠에 대해 제품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다며 과징금 2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업 서비스 이 퀄리티를 표준화시키기 위한 품목들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차액 가맹금을 받아서 본사의 수익으로 만들어야 되는 개념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지금 합쳐져 있잖아요. 피자 프랜차이즈의 대표 주자였던 피자헛. 가맹점 매출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로열티, 즉 상표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가맹본부는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정보공개서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가맹본부인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뿐만 아니라 차액 가맹금까지 받아왔던 겁니다. 12%가 조금 안 되는 수수료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거 외에 또 그렇게 차액 가맹금이 붙는다? 3, 4% 이상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15% 이상을 내고서는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해도 피자헛을 선택을 조금 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점주들은 계약장 없는 부당이득을 본사가 수취했다며 소송에 나섰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90여 명에게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액 가맹금 수취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2심 판결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가맹본부 대부분이 기존 계약서에 차액 가맹금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상 원가하고 마진을 합한 그 금액 총액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다고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합의를 하는데, 이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별도 합의를 하라는 거는 결국 소위 일반적인 매매에서 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따로 별도 합의를 하라는 취지인 것이죠. 대표적인 국민 간식 치킨. 가맹점의 평균 차액 가맹금이 3,5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 비율도 8.6%로 1위입니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본사의 브랜드 성장을 위해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측의 설명입니다. 딱 시중에 있는 거 비교를 해봐도 일반 부자재들이나 전반적인 교육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원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공급되는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죠. 차액 가맹금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건 커피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의 로열티와 차액 가맹금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유통마진도 보고 로열티도 받아가는 이중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예. 뭐 10%, 20%, 30% 마진 본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그걸 갖고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게 100%, 200%, 300%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는 거고요.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측은 적정한 차액 가맹금 규모를 묻는 KBS 질의에 시장 논리로 자연스럽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수준이라는 것이 강제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돼 가맹점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의 의견차가 큰 가운데 일부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불안과 더불어서 가맹 본사와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차액 가맹금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이 많이 걸려 있고, BHC와 교촌, 프라닭, BBQ, 굽네 등 치킨 프랜차이즈에 이어 베스킨라빈스의 일부 가맹점주들도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가까운 브랜드에서 한 2,200, 2,300개 정도 가맹점들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는 더 이제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잇따르는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에 각 가맹본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KBS에 보낸 서면 의견서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 기업이 마진을 붙인다고 고지하지 않아도 이를 당연히 예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액 가맹금 관련해선 묵시적인 계약이 이루어져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 측은 피자헛 관련 2심 판결 확정 시 업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사정을 헤아려 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업계 성장의 원동력인 동시에 갈등의 씨앗이었던 필수 품목과 차액 가맹금. 가맹점주들은 상생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본사에서 구매하는 게 편하죠. 편하긴 하죠. 유통마진을 이렇게 취하는 거는 프랜차이즈 본연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컵 비싸게 주고 종이 비싸게 주고 이런 걸로는 이제 안 해야 되지 않나. 특히 불투명한 차액 가맹금 대신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정해진 금액을 가맹본부에 납부하는 로열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프랜차이즈의 구조는 본사한테 뺏기느냐, 뺏어오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 로열티로 가는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가맹본부에선 변화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평균 차액 가맹금은 2,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00만 원 줄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 비율도 감소 추세입니다. 필수 품목을 줄이고 로열티를 병행하는 가맹본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월 20 정액제. 월 20.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로열티가 없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없으면 필수 품목이 90% 이상 돼.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도 중장기적으로는 정률 로열티 제도를 변경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가맹점의 매출 누락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가맹점과 본부의 신뢰가 쌓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주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투명화가 되면 굳이 차액 가맹금의 형태가 아닌 영업이익의 일정 %를 받는 상태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차액 가맹금을 받는 필수 품목 수가 확 줄어도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프랜차이즈는 고마운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은퇴를 하고 창업 한번 해보려고. 그럼 이제 퇴직금으로? 예. 장사를 처음 해보니까 처음에 리스크가 적을 것 같아서. 특히 재취업이 어려운 40, 50대에겐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 되다 단절이니까. 보니까 네네. 다시 하던 일을 할 수는 없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뭐 쉽지 않죠. 국내 가맹본부는 8,800여 개. 가맹점 36만 5천여 곳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나와 있듯이 대등한 관계, 거기서 인정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상생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